자, 이렇게 해서 3강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자, 문제 한자 풀고 들어가자고요. 117 예제 문제. 배운 한도 내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 한번 해봐요. 117 문제 나와 있죠? 안 배운 것도 있어요. 배운 한도 내에서 한번 풀어보라고. 자, 1번. 자, 무슨 문제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는 매회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도 돈이 나간 거죠. 포함한다. 단 신고가액은 시가표나 크든 적든 취득세는 상관을 안 합니다. 자, 2번 건축. 자, 면적이 증가되면 두 글자로 뭐다? 중축이잖아. 면적 증가는 중축이니까 증가된 부분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몇 프로? 282. 면적 증가, 가액 증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세율은 몇 프로? 2.8%. 자, 환매 등기. 자, 환매 등기는 등기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래? 2% 뺀. 2% 뺀. 합판 틀렸네. 합판 틀렸잖아. 뺀. 그리고 괄호도 틀렸잖아. 중과 기준세율은 2%야. 천분비로 1000분의 20이지. 100분의 200은 2배. 괄호 두 군데 고쳐야 돼요. 중과 기준 세율은 2%잖아. 1000분의 20. 맞네. 지대로 나왔네요. 합판이 아니라 뺀. 그리고 4번은 면세점이야. 자, 면세점은 1년 이내를 갖고 따집니다. 왜? 1년에 한 번 세금 걷겠다 이거지. 1년 이내. 면세점. 얼마 이하를 면세점이라 그래요? 50만 원 이하. 그래서 1년 이내에 여러 건을 취득하더라도 한 건으로 봐서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그 뜻이고. 자, 그 다음 5번. 항상이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상 표준세율은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표준세율이에요. 표준세율. 그래서 가감이 가능한 세율을 얘기한다고요. 50%. 50%에 50%.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102페이지 한번 기본서 한번 가보죠. 자, 가운데 나왔잖아요. 세율 조정 102쪽. 102쪽.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50% 가감할 수 있다. 모든 세율이 아니라 무슨 세율만? 표준 세율만. 제가 읽었어요. 그대로. 그래도 표준 세율은 가감이 가능한 세율이다. 가감 범위는 몇 프로라고요? 50%, 60% 하면 오답이에요. 절반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자, 풀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118쪽. 자, 118쪽 하기 전에 요거를 좀 하나 해야 돼. 116쪽 세율 적용.
자, 116페이지 보세요. 세율 적용 방법 기본서 116 폈습니까? 자, 칠판 봐요. 자, 세율 적용 방법 116에 116. 자, 토지건물 취득합니다. 그럼 원칙은 무슨 세율로 과세할까요? 항상 표준세율. 표준세율로 계산해서 1,00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1,000만 원 됐다고요. 표준세율로 계산해서. 근데 몇 년 이내? 5년. 왜 5년을 쓴다? 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이내에 뭐가 됐어? 중과세율 대상이 된 거야. 예를 들어서 사치가 된 거야. 사치성 재산이 되면은 4배를 더한다 그랬죠? 4배를 더한 거를 계산해 보니까 500만 원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동일한 과세 물건이 2개 이상 중복됐을 때는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 높은 세율로.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래도 높은 세율로 계산하니까 5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추가 징수해야죠. 추가 징수합니다. 그럼 얼마를 추가 징수할까요? 얼마를? 1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둘 다 과세하면 이중과세잖아. 이미 납부한 거 얼마 빼고 100만 원을 빼고 100만 원을 빼고 400만 원을 60일 이내에 추가 징수하되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단 여기에서 100만 원 뺄 때는 요게 포인트야. 가산세 제외. 가산세 포함하면 큰일 난다고요. 왜 가산세를 제외할까요? 포함하면 추징 금액이 줄어들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20만 원이야. 그럼 옛날에 취득세 얼마 냈어? 120만 원 납부했잖아. 가산세가 있었다면 취득세 120 냈어요. 그럼 중과세율로 계산하니까 500 나왔지? 그럼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할 때는 오리지널 취득세만 뺀다고요. 가산세 제외. 그럼 400만 원. 만약에 포함하면은 380으로 줄어들어서 안 된다 이거지. 왜? 이거는 추징사유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만든 법이죠. 이거 5번 출제됐어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되 가산세 제외. 왜 제외다? 추징금액을 많이 거두려고. 포함하면은 38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밑에 둘리상 세율이 중복됐을 때는 항상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500만 원을 이제 징수를 하되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116페이지 1번이야. 자, 116페이지가 아니라 몇 페이지라고 그랬어요? 세율 적용. 자, 거기 나와 있죠, 그죠? 양괄호 2번이에요.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이 있고 양괄호 1번이 있잖아요. 자, 양괄호 1번 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는 포인트가 몇 년이네? 5년 이내. 토지 건축물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자, 1번, 2번은 몇 배로 추징한다? 1번, 2번은 과밀억제권이니까 2배로 추징하고, 아까 그렇잖아. 과밀억제권은 표준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 그리고 3번은 골프장 고급주택, 이거는 사치죠? 4배로 추징합니다. 4배로 추징한다고요. 추징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이건 나온 적이 없어. 추징하되 이걸 물어봐. 이거 추징하되 이미 납부한 취득세 100만 원을 공제하고
가산세 제외 400만 원을 추징합니다. 그럴 때 추징할 때 가산세 제외. 그래서 400만 원을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 60일. 그래도 추징하되 가산세 포함 제외 제외. 이거를 물어봐. 뒤에서 나와요. 자, 넘겨보죠. 자, 취득세 부가징수로 들어갑니다. 앞에서 다 배운 겁니다. 자, 기본서 납세지는 항상 어디로 간다? 양괄호 2번에 1번만 알면 돼. 부동산 세법이니까 항상 납세지는 물건 따라다녀요. 소재지. 주소지 하면 오답이에요. 소재지. 특광 도지사가 걷어가는 세금이잖아요. 소재지.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1번만 알면 돼. 소재지. 됐죠? 자, 오른쪽 3번으로 갑니다. 3번. 오른쪽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아. 분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간다? 취득 물건 주소지 하면 안 돼요. 소재지. 오른쪽 소재지로 간다고요. 자, 양괄호 4번은 별 하나 딱 붙여. 어렵게 나왔을 때. 양괄호 4번 119.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걸쳐 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역시 주소지가 아니라 뭐다? 소재지별로 안분한다. 그럼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뭐다? 박스 시커먼스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면적 비율하면 안 돼요. 박스 나눠야지. 취득세는 많이 나오니까.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항상 납세지는 원칙이 뭐다? 소재지다. 불분명할 때도 소재지다. 자, 나왔다. 안분. 같은 취득 물건의 둘 이상 시군의 포인트가 뭐다? 걸쳐 있다. 그럼 취득세는 많이 나오잖아. 그럼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경기도와 서울에 걸쳐 있는 거야. 그럼 취득세를 나눠야 돼. 나눌 때는 소재지별 무슨 비율로 나누라?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절대로 면적 비율로 나눈다 그러면 안 돼요. 세금을 나눌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뭐에 속지 말자? 면적 비율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그 까만 거 잘 되고 있나요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올해는 공부를 위해서 태어난 남녀들입니다. 공부 실컷 하잖아. 옛날에 이렇게 공부했으면 공부로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 힘을 내시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제 언제까지 취득세를 납부하느냐.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칠판 한번. 자, 원칙은 며칠? 60일. 60일에 일반적인 거 매매 같은 거는 60일. 그러나 주의하자. 증여와 상속은 달라요. 증여, 부담부 증여 포함해서 이거는 말일부터 6개월이야. 증여세와 동일하게 만들어서 증여란 단어가 나오면 그냥 3개월 하면 안 돼요. 말일 꼭 확인해야 돼요. 상속은 역시 말일부터 6개월이야. 단 국내에 주소가 있을 때, 국내에 주소가 없다. 국 외자가 들어가면 9개월입니다. 말일부터 꼭. 그래도 원칙은 60일. 증여와 상속은 숫자가 어떻게 된다? 369, 369 말일부터예요. 369, 369 말일부터. 옛날 여러분들이 수십 년 전에 가족이랑 369, 369 안 해봤어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상속과 증여는 369, 369에 단 증여가 뭐다? 증여가 몇 개월이야? 증여는 3개월. 살아있으니까 빨리 내야지. 죽었으니까 늦어져요. 뒤바뀌면 안 돼요. 369, 369 나머지는 전부 며칠 뒤에 내는 거다? 60일. 자, 여러분들 그 기본서는 몇 페이지예요? 뒤에 넘기면 나왔잖아요. 120페이지.
자, 길잖아. 정리가 안 돼 있어. 법조문대로 그대로 썼어. 자, 120회 일반적인 신고납부 기한은 며칠이야? 60일을 찾아야 돼. 네 번째 줄. 60일. 그리고 괄호 나왔잖아. 무상은 징여예요. 상속은 제외. 그러니까 자관 징여자가 들어가면 말일부터 3개월. 말일부터 3개월이죠. 그죠? 그리고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그리고 상속은 말일부터 6개월, 9개월이고, 그리고 징여는 무조건 말일부터 몇 개월이다. 3개월. 정리 잘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정리가 된 거라고요. 자, 그 다음.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말일부터 3개월, 6개월 또는 60일 이내. 그럼 이거 포인트 이거는 뭐야? 신고 납부 기한 내에 등기를 하는 거야. 무슨 뜻이야? 자, 원칙은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죠? 근데 60일까지 못 기다려. 불안하잖아. 등기를 빨리 치고 싶잖아. 부동산을 취득했다고요. 매매로. 그럼 잔금 끝나면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죠? 그럼 60일 전에 등기 신청을 받아줘요. 그럴 때는 신고기한 내내 등기 등록할 때는 절대로 숫자 들어가면 안 돼요. 등기 등록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한다. 절대 숫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기본서는 121쪽 4번에 나왔어. 동그라미 4번. 포인트가 뭐다? 신고 납부 기한 안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언제까지 취득세를 납부하라? 등기 등록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자, 이거야. 이거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추가 신고 납부. 추징 사유죠. 자, 취득 후 중과 물건이 되거나 또는 감면 배제가 있어요. 비과세 받은 게 감면 배제, 과세로 전환되죠. 자, 이럴 때는 역시 뭐다? 60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되 이거 포인트다. 가산세는 뭐다? 제외. 이거 추징 사유야. 추징. 이렇게. (120페이지) 나왔잖아요. 동그라미 2번. (60일) 그 공제했죠.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하잖아.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납부 기간이 며칠이다. 60일을 뜻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괄호 가산세는 제외한다. 네 번째 줄 포함한다. 큰일 나요. 자, 그 얘기라고요. 자, 그럼 칠판 한번 봐요. 자, 숫자 정리 잘 하세요. 자, 369는 징여와 상속에 쓰고 나머지는 다 60일이에요. 나머지는 60일인데 어떨 때는 숫자를 안 쓴다. 신고기한 이내라도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는 숫자가 안 들어가. 언제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신고납부 기한에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럼 뭐가 붙어? 가산세를 붙죠? 그럼 가산세를 합쳐서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 절대 신고납부하면 안 돼요. 자, 취득세가 100만 원이야. 신고납부를 안 했어. 가산세를 계산해 보니까 20만 원이야. 그럼 취득세가 얼마로 늘어나? 120만 원. 그럼 120만 원은 뭐다? 고지서가 날라온다. 고지서에 의한 징수를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그래도 12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그럼 이 지문이 어디에 있어요? 122페이지 4번.
꼭대기 기본서 122쪽 꼭대기. 가산세가 붙으면 어쩌고 저쩌고 네 번째 줄 보통징수 방법. 모든 세금의 기본이에요. 네 번째 줄. 가산세가 붙으면 합쳐서 무슨 징수 방법으로 전환된다고요? 보통징수의 방법. 그래서 12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오고. 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오랜만에 나왔다. 칠판 봐요. 가장 잘하는 것도 있어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가산세는 뭐와 뭘로 구분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가산세로 구분합니다. 자, 무신고는 몇 프로부터? 20. 과소신고는 몇 프로부터? 10. 사기부정은 몇 프로부터? 40. 납부 지연가산세는 일일마다 붙죠? 일일 10만 원당 얼마? 둘둘 0.022%씩. 뭘 생각하는 척 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면 안 나는 거지. 자, 122쪽 나왔잖아. 무신고 A 20% 붙잖아. A 20%. 자, B는 뭐다? 사기부정 몇 프로부터? 죽여야지. 사형 40% 붙잖아. 했던 거 또 하는 거예요. 지금 한 장짜리로 다 정리돼 있어. 과소 적게 신고했잖아. A 몇 프로부터? 10%. 박스만 알면 돼. 박스 10%부터요. 10%. 100분의 10 A에 여섯 번째 줄 100분의 10. 자, B번은 뭐다? 사기부정. 사기부정 박스에 1번. 사기부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세금이 몇 프로 늘어나요? 40%. 한 장짜리에 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한 장짜리 펴봐요. 2페이지. 납세 절차. 자, 책은 법조문대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길어.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자, 한 장짜리 납세 절차. 취득세 파트. 자, 신고납부 며칠? 60일. 상속은 말일부터 6개월 9개월. 증여는 말일부터 3개월. 말일. 추징사유는 60일인데 4번 가산세 제외. 5번 등록하려는 경우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접수하는 날까지. 가산세가 붙으면 60. 6번 보통징수. 그럼 가산세는 무신고는 20. 과소는 10. 사기부정은 40.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일 가산세죠. 0.022 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세법은 할 게 없어요. 이것만 딱 자꾸 보면 되는 거예요. 칠판 한번 보자고요. 가산세 나왔네. 신고 사기부정 40, 무신고 20, 적게 10. 납부지연가사 일일가산세 10만 원당 둘둘. 지연 일자에 따라 이렇게 붙어요.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혼자 떠드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이거 기초에서 무신고는 20, 과소는 10, 사기부정은 40,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일가산세 둘둘. 인간적으로 세법을 배웠다면 이거는 기억하고 왔다 갔다 그래야 돼요. 자,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용어나 중가산세야. 중자가 들어갔어요. 가산세를 무겁게 매겼다. 중가산세라고 나와 있네요. 중가산세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서는 124쪽. 중가산세 별 딱 붙여. 중가산세 별 딱 붙이라고요. 자, 칠판 봐. 자, 그럼 이것도 가산세가 붙었잖아. 가산세가 붙으면 징수 방법은 무조건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통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 다음 중과산세 제외되는 대상. 자, 칠판 한번 봐요. 그럼 중과산세는 언제 붙을까요? 여기 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어. 이거 뭐 한 거다? 미등기 전매한 거야. 중간 생략 등기하고 팔아먹었죠? 미등기 전매한 거야. 매각. 등기를 안 하고 팔아먹었다고요? 미등기 전매는 불법행위예요. 범죄행위라고요. 그럼 이거는 일반 가산세가 아니라 중과산세. 몇 프로 붙는다? 80%야. 50% 하면 틀려. 산출세액의 80%, 취득세가 1,000만 원이야. 미등기 전매하다 걸리면 뭐다? 80만 원이 800이 더 붙어. 그럼 고지서는 얼마짜리 나와? 1,800만 원짜리 나와. 이렇게. 그래도 중과산세는 언제 붙는 거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미등기 전매했죠? 그래도 미등기 전매하다 걸리면 취득세가 80% 늘어나. 왜 80%야? 사기부정은 40%죠? 사기부정은 40%야. 이거보다 더 범죄행위가 미등기 전매야. 사기부정엔 따블을 붙인다. 80이야. 그래서 80. 일반적인 사기부정은 40% 늘어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면은 몇 프로 세금이 늘어나? 80%가 늘어난다고요. 이거 80% 어떻게 외요? 사기부정에 배가 붙어요. 배.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미등기 전매로 안 봐. 80%가 안 붙어.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닌 과세물건. 자, 미등기 전매가 뭐야? 등기 대상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닌 거는 제외. 단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라 회원권은 제외합니다. 그럼 이거는 제외에서 제외니까 80%가 붙는다는 뜻이에요. 왜 이거는 붙을까요? 지자체 재원 조달을 위해서. 자,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해. 간주취득은 소유권이 아니잖아. 몇 프로만 내는 거야? 2%만 과세하는 거. 이건 등기 안 하는 거잖아. 간주취득은 등기 안 하는 거니까 80% 안 붙여요.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로 나와. 첫 번째, 중과산세는 몇 프로다? 80%. 그리고 간주취득은 80%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유는 2%만 내는 거.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간주취득은 2%만 내는 거예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80% 안 붙인다고요. 시험은 두 가지야. 80%. 간주취득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지목변경. 지목변경 후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더라도 80%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124페이지예요. 꼭대기 80%. 중과산세 보통징수. 자, 2번 중과산세에서 제외되는 대상. 기역, 니은 나와 있죠? 자, 중요한 거는 니은이야. 지목변경. 등기 안 하는 거야. 지목변경. 간주취득. 자, 128쪽.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쭉 한번 읽어보세요. 128쪽. 자, 배운 한도 내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자, 한번 보자고요. 128쪽 1번. 자, 포인트가 뭐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다. 미등기 전매죠? 80%. 50% 틀렸네. 왜 80%야? 사기 부정에 배가 붙어. 자, 나머지는 다 맞잖아. 2번은 포인트가 뭐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포인트는 등기하려는 경우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전까지는 접수하는 날까지랑 똑같은 거예요. 60이라면 큰일 난다. 자, 4번. 자,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럼 산출세에게 가산세가 붙습니다. 합쳐서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 자, 5번은 뭐다? 자, 다 맞는 걸로 봐야죠. 자, 법인입니다. 법인은 장부 등을 갖춰야 돼. 보존 의무를 해야 된다. 장부를 안 갖추면 세금을 늘려버려요. 10%, 10%, 100분의 10. 이런 거는 문제 풀면서 이론을 정리한다. 20% 하면 안 돼. 10%. 장부 작성을 하고 보존해야 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가산세를 10% 붙습니다. 10% 시험은 20% 하면 틀려. 10% 어떻게 외워? 법인 열받아 10%. 열받잖아. 10% 늘어나니까 이 가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 자, 그 다음 앞으로 한번 가봐요. 자, 면세점 아주 중요한 겁니다. 127조 면세점. 자, 취득세에서 취득세 세금을 면세하는 기준점. 자, 취득 가액이 얼마야? 50만 원이야. 양가로 1번. 숫자가 나오면 이하 좌우 가액. 절대 세액하면 안 돼요. 가액을 신고하잖아. 50만 원이 나오면 좌우를 살피자. 숫자만 보면 오답이라고요. 왜 가액이야?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과세표준이 되는 거지. 그래서 5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걷습니다. 가액, 세액하면 틀려요. 숫자가 나오면 좌우를 잘 봐야 돼요. 자, 근데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꼼수를 부리죠? 꼼수를 부리잖아. 그래서 50만 원 세금이 없잖아. 50만 원 계속 세금이 없잖아. 분할 취득하니까. 단 이게 몇 년 이내라면 1년 이내라면 2건이지만 몇 건으로 본다? 1건. 그럼 100만 원이 되잖아. 100만 원이 갚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어디야? 양괄호 2번. 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건물을 밑줄 그어 1년 이내. 2년 이내 하면 안 돼요. 1년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하면 틀려.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면 각각 전후 여러 건을 취득하라도 한 건 또는 일구의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럼 이런 경우는 뭐다? 100만 원이 돼서 과세로 전환됩니다. 그대로 읽었잖아요, 제가. 자, 이거 면세점은 숫자가 중요해. 이하, 가액, 미만 이런 거 큰일 나요. 이거 숫자 어떻게 외우랬어? 자, 취득세 면세점은 5이야, 5이. 숫자 5이, 5이로 세면하잖아. 5이 이하.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취득세. 자, 우리가 거기 배웠잖아요. 취득세랑 함께 내는 세금이 뭐야? 부가세. 이름만 알아두면 되잖아. 127조. 취득세와 함께 내는 세금은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이거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붙는다고요. 부가세. 이름만 알아두면 돼요. 왜 둘 다 붙어?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는 거예요. 농특세 몇 프로는 출제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방교육세 두 가지 이름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취득세의 비과세. 취득세와 함께 내는 세금이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냅니다. 부가세. 이름만 알아두고. 자, 비과세.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128페이지 펴놓고요. 몇 개 안 되잖아요. 자, 비과세가 뭐다? 비과세는 뭐다? 신고 신청이 필요 없어. 신고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처음부터 과세권자가, 과세지자체가,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거야. 법에 의해서. 과세할 권리를 포기하는 거를 비과세라 그래요. 자동적으로 법에 의해서 비과세 한다고요. 신고 신청이 필요 없다. 자, 칠판 한번 보죠. 자, 국가 등 자기들이 취득하는 거잖아. 자기들이 취득하는 거는 당연히 부과하지 않겠죠.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뭐다? 국가에게 귀속 또는 기부 체납. 그럼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래 취득세 내야죠. 근데 이거는 기부하는 조건으로, 그럼 내 것이 아니잖아.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비과세. 자, 그 다음,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비과세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버려?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해. 기부하기로 해놓고 기부를 안 하고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증여를 하고 또는 조건이 변경되죠? 그럼 이런 거는 당연히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기부하기로 해놓고 국가로부터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아 그 부동산을 기부한 다음에 그 부동산을 무상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거야. 당연히 어떻게 부과한다. 쉽게 나왔을 때는 기부 체납은 부동산이다. 그래서 조건이 변경되거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으면 뭘로 전환된다? 부과한다. 그리고 밑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입니다. 신탁이 뭐다? 관리 처분을 수탁자에게 맡기는 거야. 그럼 실질 소유자는 누구야? 위탁자. 신탁 등기가 됐더라도 그럼 신탁회사는 뭐다? 형식적 소유자야. 그럼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신탁 등기가 됐어요.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실질로 넘어간 게 아니죠. 그럼 이거는 팔아먹은 게 아니야. 관리 처분을 맡긴 거야. 신탁회사에. 그럼 관리 처분을 맡긴 거니까 역시 뭐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를 무슨 간주취득,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뭐다? 취득을 아예 보지 않는 거죠. 비과세 부과하지 않는다. 간주취득은 2% 내는 거예요. 법에서 간주취득은 4가지밖에 없어요. 간주취득 4가지를 알아야 세법을 할 수 있어요. 4개. 이거는 비과세라고요. 간주취득이 아니라고요. 관리처분을 맡겼다. 팔아먹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비과세.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법률에 의해서 우리의 부동산이 수용당합니다. 그 수용당해. 그럼 법률에 의해서 수용당한 부동산을 사업을 진행을 못하게 돼.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진행 못하면 땅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해. 수용됐던 부동산을 환매권 행사로 다시 취득하면 비과세입니다. 이거는 법에 의해서 법률이에요. 자, 그 다음 나왔다. 임시건축물. 자, 1년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1년 초과할 때는 과세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임시건축물.
자, 그다음 요거 세 번 출제된 거야. 공동주택의 개수. 자, 얼마이야? 9억이야. 단 주의하자. 대수선은 제외. 비과세합니다. 여기까지가 비과세예요. 공동주택의 개수 얼마짜리? 9억 이하. 대수선은 제외.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표로 나와 있고. 자, 책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큰 것만 찾으면 돼. 책으로. 자, 128쪽. 자, 국가 등은 비과세잖아. 자기들이니까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자, 오른쪽 129쪽 포인트만 찾아요. 양괄호 2번. 첫 번째 줄 귀속 또는 기부 체납 부동산은 비과세입니다. 귀속 또는 기부 체납. 마지막 줄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라고요. 근데 시험에 2번 나왔어.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한다. 기부하기로 해놓고 1번 어떻게 됐어? 조건이 변경됐어.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당연히 부과한다. 근데 2번 기부하기로 해놓고 그 부동산을 뭐다?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으면 당연히 부과한다로 바뀌네요. 자, 2번 기타 드디어 나왔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 빗줄거. 그럼 신탁법에 대한 신탁은 세 가지가 있죠. 위탁자, 수탁자 또는 새로운 수탁자, 신수탁자. 이게 신탁법에 따른 신탁입니다. 1번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넘어갈 때. 2번 신탁이 종료가 됩니다. 그럼 수탁자로부터 유탁자에게 이전할 때. 그리고 3번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이전할 때. 그래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1번, 2번, 3번만 얘기합니다. 비과세.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번 이외에 조합 간의 신탁은 제외한다. 과세합니다. 조합은 1번, 2번, 3번만 비과세하고 1번 위에 조합이 등장합니다. 그럼 조합이 등장하면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자가 들어가면 제외 부과한다. 그래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1번, 2번, 3번밖에 없다. 자, 2번. 자, 법이잖아.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자, 포인트가 뭐다? 부동산이 수용당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을 못해. 그럼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한다.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단 법이에요. 법률. 그 다음 3번 임시건축물 1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과세. 그러나 옆에 다만 1년을 초과하면 2%로 과세합니다. 그럼 앞에는 뭐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게 생략된 거라고요. 뒤에가 1년 초과니까. 그 다음 4번 별 하나 딱 붙여. 자, 공동주택을 개수합니다. 개수가 뭐예요? 개수가 뭐냐고요? 건축법상 대수선을 하거나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는 것을 개수라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 뭐 한 거야? 이 엘리베이터를 교체한 거야. 아파트가 노후로 인해서 엘리베이터가 자꾸 고장나. 그럼 주민 안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수 있죠? 시가 표절액이 얼마이야? 1억, 아주 9억 이하. 아주 숫자 중요해요. 9억 이하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나왔네. 9억 이하.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수선은 제외. 괄호를 조심해야 돼. 리모델링 이런 거는 과세합니다. 양괄호 4번에 대수선은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요. 시설물 일종 이상을 개수한 겁니다. 단 9억이야. 밑에.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단독주택이 아니라 뭐다?
공동주택의 개수 얼마이야? 9억이야. and 대수선은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 이거 어떻게 정리해? 이거 공동주택의 개구멍에 비가 내린다. 비과세. 끝났잖아. 공동주택 개가 있잖아. 개구멍에 비가 비과세야.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 그래서 공동주택 개수 9억이야. 아니 그렇잖아. 공동주택의 개구멍이잖아. 이거 숫자 개구멍에 비가 내린다. 비과세. 주의하자. 대수선은 제외. 그럼 이 다른 학원 가면 어르신들도 많아. 그럼 공동주택 개구멍에 비가 내린다. 비과세. 그거를 쉬는 시간에 그거를 다 칠판에 적어줄 수 없네. 여러분들 복습용으로 동영상 볼 수 있나요? 그럼 그거 보면서 공부하면서 적으면 되지. 암기 비법이 한 50개 돼요. 세법은.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거는 알고 가자. 공동주택 개구멍에 비가 내린다. 비과세. 오케이 말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거의 이번에 합격할 거예요. 나머지는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까지 마무리 지었네요. 그리고 오늘 한 장짜리 나눠줬죠? 이거 쉬는 시간에 풀어봤어요? 그냥 보지도 않았어요? 네? 풀어보고 뒤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요, 제일 안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냥 1번 풀고 답 보고 2번 풀고 답 보고 무슨 병아리도 아니고 항상 이런 OX를 풀 때는 쭉 10개를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보고 맞는 거는 O, 틀린 거는 X야. 그리고 어정쩡한 거는 세모로 쳐 나름대로. 그럼 이거 맞았잖아. 그럼 1번을 보면 안 돼요. 어떤 거를 봐도 이거를 보는 거야. 틀린 거, 어정쩡한 거. 두 번째 푸니까 또 틀려. 그럼 세 번째는 맞았어. 그럼 이거는 나중에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딱 보니까 두 번 틀렸어. 세 번째는 딱 보니까 맞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꾸 압축을 시켜야 가는 거예요. 공부 점수 안 나오는 사람의 특징이 뭐다? 문풀도 똑같아. 기출문제도 똑같아요. 뭔가 구분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거 꼭 한번 풀어보고 쉬는 시간에 질문하세요.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오늘 한 장짜리 풀어봤다 가정합니다. 자, 1번. 자, 포인트가 뭐다?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거는 뭐밖에 없어? 재산세밖에 없지. 자, 도시지역분 재산세. 그러나 종부세는 뭐다? 분납은 가능하지만 물납은 안 됩니다. X잖아. 그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틀렸어요. 물납은 안 된다고요. 자, 2번. 자, 지방교육세는 뭐랑 할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보유만. 취득보유시만. 보유양도 틀렸네. 보유양도는 답이 뭐야? 지방소득세지. 보유양도만 관련 있는 거는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는 취득보유만. 한 장짜리로 다 정리된 거예요. 포인트. 자, 3번. 무신고. 근데 괄호가 뭐다? 사기부정이 아니다. 무신고는 몇 프로예요? 20%지. 40 틀렸네. 사기부정이 아니니까. 괄호. 사기부정이다 그러면 40으로 늘어나요? 아니니까 20이지. 자, 4번은 뭐다? 성립시기. 농특세는 언제 성립해? 이거 부가세잖아. 본세랑 같이 성립하잖아. 부가세는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성립한다. 맞네.
부가세는 본세와 함께 성립하니까. 맞죠? 자, 5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5번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성립합니다. 1년을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소득을 지급할 때 틀렸네. 12월 말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자, 6번. 자, 양도세가 본세죠? 소득세 본세에 항상 10%는 뭘로 납부한다? 별도로 지방 소득세. 본세의 10%야. 양도세든 소득세든 지방소득세 10%를 별도 납부하잖아요. 그럼 지방소득세는 본세랑 같이 성립하는 거야. 양도세랑. 그럼 양도세 성립 시기는 언제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 3월 31일 틀렸네. 12월 말. 이거 지방소득세는 본세의 10%잖아. 그럼 양도세가 본세는 언제 납세하려면 성립해? 글씨로 물어보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숫자로 물어보면 12월 말일 이렇게. 자, 7번.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결정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국세는 재산세다. 재산세는 지방세죠. 국세 틀렸네. 국세는 종부세예요. 항상 국세, 지방세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 8번. 자, 소멸되는 사유는 5개가 있잖아. 5개가 있어요. 납부, 충당. 2번은 X지. 사망은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부가, 취소, 소멸사유잖아. 제척기간 만료. 법인의 합병은 소멸사유가 아니죠. 그 다음 소멸시효 완성. OX로 표시하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9번. 자, 부정이잖아. 제척기간. 자, 사기부정은 제척기간이 10년이지. 왜 10년이야? 열받잖아.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10년입니다. 10년. 7년은 몇 년이야? 무신고야. 자, 그 다음 10번. 자, 소득세다.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을 때 제척기간 무신고죠? 무신고는 몇 년? 7년이지. 무칠래 7년. 사기부정은 몇 년? 10년. 제척기간. 자, 오늘 혼자 했어요. 제발 좀 틀린 거 정리하고.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오겠네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